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거론할 땐 항상 음악성과 팬덤, 영웅시대 분들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임영웅님의 음악성이 뛰어난 건 당연하고요. 그 음악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 역시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 팬덤과 가수가 똘똘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의 음악과 비하인드 스토리 책까지 베스트 1위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가장 최초로 전달해드린 이 임영웅님의 28인의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 많은 유튜브 채널에 그 뒤에 올라오게 됐죠. 소시가 이 소식을 빨리 전달한 어떠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책이 온라인 예약 판매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베스트셀러 압도적 1위에 올라섰다라는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된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이 책자는요 온라인 판매와 동시에 예스24 실시간 베스트 2위에 오를 만큼 압도적인 화제성을 모았습니다. 이 저자의 평론과 국내 음악 관계자 2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임영웅님의 음악 및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이 책자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구매가 이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한 번 더 재입증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함께 올라옵니다. 영웅시대를 따라올 팬덤이 없다. 말 그대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를 쫓아올 수 있는 가수와 팬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롱런 비결 차트로 증명해냈다. 가수 임영웅이 롱런하는 이유로 영웅시대의 꾸준한 팬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남다른 열정은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이 돼서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30일, 바로 어제입니다. 유튜브 채널 OK팝의 임영웅 스페셜 2라는 제목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영향력 파워가 한국음악 컨텐츠 협회 최강호 사무총장님에 의해서 한 번 더 지금 재증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영웅과 타 가수의 이 월별 추이 그래프를 보면 임영웅님의 히트곡들은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발매 이후 일정 기간 시간이 흘러도 그 수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보통 히트곡의 경우 나오자마자 순위를 찍고 한 달 정도 피크타임을 쭉 가리키다가 서서히 이제 그래프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영웅님의 노래의 경우 이 보통 그 다음에 몇 달 지나면 차트에서 빠져나가는 노래들과 달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그래프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는 발매한 직후 반짝 빛나고 한 달 정도 또는 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 차트에서 쭉 빠져버리는데 임영웅님의 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쭉 내려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다라고 극찬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에 만한 파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최모 사무총장님은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임영웅님을 향한 영웅시대 분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 파워 덕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나 지속성에 대해 영웅시대를 따라올 팬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영웅시대가 보여준 꾸준함, 변함없는 사랑이 결합이 되어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던 이야기 중에 이 빌보드 차트에 입성한 임영웅님의 이 쾌거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기사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가 만들어 놓는 이 엄청난 팬 활동을 단순히 그냥 악영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제가 정말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사무총장님이 차트를 분석하는 분인데 영웅시대도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봐도 이런 팬덤의 파워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장기적인 차트 성적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나요? 팬덤과 대중들이 픽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 나아가서는 많은 가수들이 그토록 원하는 팬덤의 확장성, 그리고 스타가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시죠? 오죽했으면 타 가수, 아이돌 팬덤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팬덤 분들을 보고 이거 보고 배워야 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노래는 노래 자체에 힘이 안 실려 있다. 가수에 대한 팬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가 된다면 임영웅과 영웅시대를 빼놓고 아예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웅시대에 대해 이 팬덤 문화가 10대, 20대의 전유물이었다면 임영웅이라는 최고의 가수가 탄생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팬덤이 드디어 탄생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요. 실제로 그래서 영상이 딱 시작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노력은 영웅시대만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영웅시대의 단합력은 쫓아올 수 없다.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팬덤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영웅의 노래 중 최근 2년간 이 탑5를 소개했는데 임영웅 노래를 들었던 사람이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인가를 2년 동안 집계한 차트라고 합니다. 한 명이 100번을 들어도 한 번으로밖에 집계가 안 된다고 해요. 중복 집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뭐 악영향을 끼치네 어쩌네 사직이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 기사와 다르게 공정하게 집계된 결과로 놓고 봐도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이 탑5 중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곡에 대해 차트가 정말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색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이다. 노래 자체도 정말 좋지만 임영웅이 불러서 정말 몇 배나 되는 감동을 우리에게 줬다. 차트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고 순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노래가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노래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노래방 1위의 곡을 달성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미 대중성이 증명됐다라는 게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한 곡으로도 어떻죠? 이미 확실히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언론 기사에서는 트로트 가수, 트롯 가수라고 명칭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2위에는요, 바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선정이 됐고, 3위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4위에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위에는 바로 임영웅님의 1집 수록곡인 무지개가 선정이 됐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차트 파워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라 여기 가장 공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OK팝 유튜브 채널에서 집계한 차트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또 안티들, 또 다른 타 가수 팬덤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영웅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사무총장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와 있는 집계 데이터만 봐도 엄청난 파워를 자랑한다. 아니 이게 부러우면 다른 팬덤들 또는 안티들 자신들의 가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팬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이 잘하고 있는 거를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거는 정말 열등감에 휩싸인 작자들이나 하는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다. 소시도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떤 시샘, 비방, 비난이 있어도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심한 작자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그냥 인기만 많고 정말 엄청난 수익을 버는 그런 연예인이냐? 아닙니다. 또 의리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공개된 임영웅님과의 촬영이 있었던 궤도 유튜버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뭐 각종 비하인드가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기사 중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박성웅 씨가 임영웅님과 뽕숭악당에서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온 가족이 바로 영웅시대 임영웅의 팬이었다. 광팬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죠.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 연예인들이 증언하는 임영웅님의 위상과 미담은 더 대단하다. 라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증명되고 있는 요즘인데 자, 요 글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거 알아? 의상협찬 임영웅.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영웅님이 의상을 협찬했다. 아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의상을 협찬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바로 이게 이분들입니다. 노브레인. 노브레인? 어디에서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인연도 있는 바로 노브레인이죠. 자, 이분들이 최근 최정은의 밤의 공원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이 최정은의 밤의 공원은 과거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읽는 간판 음악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노브레인 분들에게 의상 협찬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의상 협찬이 뭔가 제가 누누이 뜯어봤는데 이 빨간색 의상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눈치 빠른 소천사님들은 벌써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빨간색 의상이 왜요, 소씨? 자, 이 빨간색 의상이 바로 임영웅님이 협찬해준 의상 같습니다. 왜냐? 자, 과거 이 뽕숭아학당 때 임영웅님과 노브레인 분들이 팀을 해서 이 락 공연, 멋진 밴드 무대를 섰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락커 웅이 탄생하면서 막 반응이 뭐 그냥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 아마 본방 사수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당시 때, 이 방송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보니까 노브레인의 리더 이성훈 님이 임영웅의 선물 자랑, 잘 입을게 영웅이. 자, 보니까 임영웅 님과 노브레인 밴드분들이 함께 공연을 했을 때 입었던 의상이 바로 이 붉은색 수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씨가 방금 보여줬던 이 빨간색 수트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요 빨간색 수트를 요번에 이 밤의 공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다시 노브레인 분들이 입게 되신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 전화기 폭발해서 전화기 바꿔야 한답니다. 양복 맞춰준 거 잘 입을게 영웅이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누가 사줬으려나? 누가 사줬으려나? 알고 보니 이 노브레인 멤버들에게 임영웅 님이 이렇게 의상을 선물한 거죠. 단체복을 선물한 겁니다. 이 당시 때 이게 또 굉장한 미담으로 훈훈하게 번져나갔었는데 그 인증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었죠. 그런데 요번 노브레인 분들이 밤의 공원이라는 이때가 벌써 수년 전이잖아요. 수년 전에 받았었던 임영웅 님의 의상을 입고서 바로 이 공중파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최정훈의 밤의 공원. 제가 유희열 씨의 스케치북을 읽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KBS 2채널에 아주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뒤를 이은 신규 편성 프로그램입니다만
이름만 바뀌었지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송 프로그램처럼 가수분들이 나오고 무대를 서는 그리고 또 토크를 하는 그런데 이때 메인 MC를 보는 가수분들이 요번엔 최정은 씨고 그전에는 박재범 씨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이 변경되고 있는 더 시즌즈라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브레인 분들이 임영웅님에게 받았던 수트를 또 한 번 입고 나와서 의리를 자랑하지 않았나. 하고 많은 의상 중에 왜 저거 입고 나갔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 더 이 노브레인 분들이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빛나는 임영웅님의 위상 제가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나버리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의 제왕 임영웅 총 조회수 20억 8천만 뷰 돌파. 모래알갱이의 인기도 진행형이다. 말 그대로 유튜브의 제왕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파워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쭉 내려보니까요.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유튜브들의 총 조회수가, 영상들의 총 조회수가 20억 8천만 뷰를 넘어섰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20억 7천만 뷰에서 거의 5일 정도 만에 20억 8천만 뷰까지 1000만 뷰씩 증가되고 있는 임영웅님의 파워. 지금 1000만 뷰를 돌파한 영상들만 나열해도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바램, 울면서 후회하네, 히어로, 어느 날 문득, 미운 사랑, 일편단심 민들레야, 노래는 나의 인생, 보랏빛 엽서, 바램, 그 외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 노래들과 요번 모래알갱이까지 1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노래까지 합하면 더 엄청난 개수입니다. 근데 이미 1000만 뷰가 넘은 영상만 따져봐도 67개가 넘고요. 모래알갱이마저도 쇼 음악 중심과 바로 쇼 챔피언까지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들이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대단한 기록이고 너무나 뿌듯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상태죠. 아마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열렬한 스밍 파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가 어마무시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지금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 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파워가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능 방송에서부터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장르 그 자체가 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임영웅 장르가 된 그의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쭉 한번 이 칼럼을 읽어드릴게요. 마이리틀 히어로 임영웅의 미국 여행을 담은 5부작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지금껏 특정 가수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을 공영방송에서 방송한 적이 있었던가? 특혜라고? 아니다. 오히려 임영웅이 팬서비스 차원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 임영웅은 코로나 시국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갑자기 뜬 일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지난해 5월 발매한 정규 1집 앨범 I'm Hero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는데 타이틀곡이 발라드 곡이다. 앨범에는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레게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되어 있다. 작년 한 해 전국 8개 도시에 이어 올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까지 총 28회의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회 빛의 속도로 매진되었고 약 25만 명의 관객이 열광했다. 마이리틀 히어로는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무대에 오른 역사적인 순간을 중심에 두고서 가수 임영웅과 33살 청년 임영웅의 모습을 적절하게 안배한다. 요컨대 임영웅의 짠한 개인사를 안고 가면서 그의 무대와 팬들과의 접점을 그리는 동시에 무한히 열린 미래를 암시한다. 첫 회에서 임영웅은 어린 시절을 담은 동영상은 없고 사진 몇 장이 전부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안 계신 유년의 궁핍은 볼에 남은 흉터와 더불어 그의 짠한 스토리텔링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33살의 모습을 담아두고 싶다라는 그의 바람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진정성을 부여한다. 임영웅이 엄마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오징어찌개를 만든다. 미용사로 생계를 꾸려야 했던 엄마 대신 요리를 했던 사람은 주로 외할머니인 모양이다. 3대가 투박하면서도 다정하게 요리하는 모습은 잘 키운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손자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 임영웅은 여느 남성 트로트 가수처럼 남성적, 섹슈얼리티나 강함, 박력, 능청, 넉살 등을 내세우지 않는다. 예의 바른 아들의 이미지를 내세움으로써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전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선곡, 바램, 어느 60대의 노부부의 이야기, 배신자 등도 모두 부모의 세대 혹은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는 노래였다. 임영웅은 음색이 청아하고 호흡이 편안하며 나아가 트로트 특유의 꺾기, 긁는 소리, 엇박자 등의 기교를 삼간다. 무대 매너도 과함이 없다. 멘트를 해야 할 때, 춤을 춰야 할 때 허세를 빼고 담백하게 그저 보여줄 뿐이다. 첫 미국 여행을 위해 영어 강의를 듣는 임영웅의 모습도 그야말로 차분하고 진중하다. 늘 무대에서 보여주는 선을 넘지 않는 태도와 다름이 없다. 대망의 로스앤젤레스 공연, 미국 각지에서 온 교민들이 관객의 줄을 이룬 가운데 한국에서 건너간 팬들도 상당수다.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수가 19만 명을 넘는다. 60대 이상 여성 팬덤이 종교와 정치가 아닌 대중문화에 이만한 열광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임영웅의 팬덤은 기부와 봉사활동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개방성이다. 임영웅의 노래는 올드하지 않다. 곡진한 트로트가 아닌 정제된 발라드풍의 트로트로 팬들을 납득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아비앙토는 임영웅표 레게, 임영웅표 힙합이다. 참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팬들이 임영웅이 부르니까 레게풍의 힙합곡을 듣는다. 장르를 넘어 임영웅 자체가 그야말로 장르가 되어버린 셈이다. 혹자는 임영웅표 레게, 임영웅표 힙합이다 무슨 말이며 칼 군무를 추며 노래하는 K-팝 가수들과 비교하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험구를 한다. 편협한 주장이다. K-팝이 칼군무와 경쾌한 리듬, 강한 훅, 멜로디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성공이 자랑스럽고 신기한 것과 별개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고 그 노래로 심금을 울리는 경험을 할 수 없는 중년 이후의 세대들이 있다. 임영웅의 노래는 K-팝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귀에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새로운 음악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젊었을 때 조용필, 이문세, 변진섭, 김광석 등을 좋아했고 나이가 들어 트로트에도 가끔 마음이 동하지만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트로트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년의 귀가 편안하게 안착하는 곳이 임영웅의 노래이기도 하다. 노년층에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임영웅 팬으로 새로 입덕함으로써 갈수록 팬층이 두꺼워질 전망이다. 결국 마이 리틀 히어로는 로스앤젤레스 공연 이후 자유로운 청년 임영웅을 보여주려는 듯 축구하는 임영웅, 핫소스로 장난치는 임영웅 등을 보여준다. 앞머리를 내리고 안경을 쓴 얼굴이 볼수록 짓궂은 청년의 모습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경비행기를 타는 모습과 광활한 미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뮤직필름을 찍는 모습을 보여준다. 흡사 날개를 활짝 펴고 뮤지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느낌이다. 남의 노래를 부르던 가수에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이제 자작곡이 가능한 가수로 날아올랐다. 임영웅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한국의 마이클 부블레 아직 시작일 뿐 가늠할 순 없다. 이게 대중문화 평론가의 팩트 담은 칼럼이라고 저는 가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만큼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임영웅님을 장르 그 자체로 표현한 칼럼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의 대주제가 임영웅은 장르가 되어버렸다.
그의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에 이어 임영웅님의 장르를 뛰어넘는 이 노래의 다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팬들 역시 한 장르에 갇히지 않은 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부르는 노래라면 임영웅 그 자체가 장르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수용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칼럼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직접 작곡한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정님의 최근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또 아주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아요. 쭉 한번 읽어드리면 달팽이, 거위의 꿈, 다행이다. 아직 인생곡은 만들지 못했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정님이 이렇게 다양한 뮤지션 활동을 할 때 특히 1995년에 데뷔해 숱한 히트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이자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1세대 여성학자로 유명한 어머니 박혜란님, 일명 이적 엄마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형제들, 발레를 전공한 부인과 두 딸. 자, 그야말로 이 이적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결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최근에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했어요. 이정님을 존경하는 가요계의 가수들,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이정님도 콘서트를 할 때 가수로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팽이 등 인생곡을 수두룩하게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자신이 세상에 없을 때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쓴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곡이어야 한다. 내가 빌보드에 오르고 싶겠나? 그래미상을 받겠나?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은 걸 쓴 것 같은데 라는 만족감이 드는 노래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수도 했고 서울대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이정님의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노래가 무엇이 있냐라고 말을 하자 단기 저작권으로는 임영웅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행이다. 이런 곡들이라고 말을 해요. 결혼식마다 불려져서 저작권료가 정말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왼손잡이라는 노래는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죠. 서울대 출신의 나아가서는 가수로서도 큰 성공을 했으며 작곡가로서의 재능도 엄청난 이정님이 직접 말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노래를 꼽으라고 했을 때 딱 4곡을 꼽았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행이다. 그리고 왼손잡이,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 이 4곡을 딱 꼽았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 이정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노래로서 지금 딱 꼽힌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증언이 아니라 이정님의 직접 발언으로 말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임영웅님과 또 만남을 가졌던 조용수 작곡가님 역시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정님처럼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 한 곡 덕분에 롯데타워로까지 이주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쏟아냈을 정도입니다. 뭐 이뿐인가요? 작사가였던 김이나 작사가 역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최고의 효자곡이다. 압도적인 감사를 드린다. 사실 김이나 작사가 써낸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 중에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가장 효자곡이다. 가장 저작권료로서 뛰어난 노래였다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노래 파워다라고 해도 결코 절대로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김이나 작사가는 이미 임영웅님을 극찬했어요. 절제력이 대단했다. 임영웅님이 부른 자신의 작사된 노래인 이제 나만 믿어요를 소화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 실력은 절제력이 굉장했다.
근데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요 칼럼에서도 똑같이 등장하죠. 과함과 허세가 없이 딱 절제된 노래를 불러준다. 그리고 조용수 작곡가와 김이나 작사가에 이어서 최근 박명수 씨도 이런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임영웅님을 극찬해 왔는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노래를 임영웅님에게 트로트 곡으로서 판매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까지. 러브콜을 막 쏟아내죠. 그만큼 이 박명수 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DJ로서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지드래곤과 곡 작업을 했을 정도로 이 작곡가로서의 재능도 충분합니다. 화제성이 확실하죠. 그런데 이 박명수 씨도 임영웅님에게 곡을 주고 싶다. 자,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엄청나게 준비 중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릴수록 정말 엄청난 앨범이 발매될 것이다. 업계부터 전문가들, 유튜버들, 언론사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2집 앨범에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굉장히 많이 실릴 가능성이 커요. 최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자작곡이 벌써 빌보드 차트에 2회 연속 진입을 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서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1위 순위를 휩쓸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곡 작업을 한 곡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이 수많은 작곡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곡 작업을 한 분들의 이 대표를 보세요. 이정님, 조용수 작곡가, 김이나 작사가,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까지 있습니다. 트로트계에서의 최강의 작곡가인 서른도님, 발라드계의 최고의 작곡가인 조용수 작곡가, 싱어송라이터계에서 최고인 이정님, 작사가 중에서 최고의 작사가인 김이나 작사가. 와,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곡 작업을 했기 때문에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가히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다른 작곡가분들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직접 곡을 만드는 만큼 저 엄청난 수준의 작곡료, 저작권료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모조리 돌아가고 있는 게 바로 모래알갱이 런던보이라는 노래죠. 그래서 2집 앨범은 임영웅님의 자작곡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라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바람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씨의 예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